자, 2월 17일 마켓 리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하나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게. 너무 어렵다는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저희가 약간 초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 팀 회의, 막 본부 회의 하던 그런 느낌이 계속 되는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 마켓 리뷰를 조금 바꿔보려고요. 그래서 지난주 리뷰나 이런 거를 확 줄이고 우리가 지난주 리뷰를 보고 건영이가 좀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좀 해보고, 건영이 입장에서 질문을 하면은 구독자들 입장에서 질문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보여줬던 화면에 그 PPT 내용을 설명하는 거는 좀 확 내용을 줄이고,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발전하는 그런 장인긴 금융사무소가 되도록. 그래, 한번 시작해볼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그런 우려가 전반적으로 좀 없어지면서 변동성이 좀 줄어든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국내 시장을 보시면은 그런 트렌드를 맞춰서 대형 IT 주식들을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또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FX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는 미국 경제 지표 혼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시장의 꾸준한 상승 영향으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로화는 독일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부진한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1% 정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질랜드 달러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향후 인하 가능성도 줄었다는 진단에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덱스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호실적 그리고 트럼프의 감세 관련 코멘트로 전주에 이어서 큰 상승세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데이터가 점차 개선되고 또 이제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유입되면서 주간 1.43%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개파락을 거의 다 메우는 그런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채권 쪽은 역시나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변동성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커머디티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WTI와 구리는 리스크 완화 기조로 한 주간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원유의 경우에는 오펙이 수요 증가 전망치를 좀 낮추면서 결국 추가 감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4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코로나 네. 19병에 대한 이슈는 더 이상 금융시장에는 약간 제한적이다.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도 각 상품별로 통화나 뭐 이런 거, 그리고 금융상품별로는 약간의 차별화된 영향이 좀 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은 약간 자기적이긴 한데 질문 있니? 권영아? 근데 보면은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상해 지수가 오르고 뭐 개파락을 메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에선 지금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사망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이제 좀 진정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은데 왜 지수는 오르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각 금융 상품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뭘 먹고 산다고? 꿈이요. 그럼 꿈을 먹고 사는 거야. 네가 질문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커머디티나 FX 쪽은 아직까지도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다만 주식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에 관련된 경기 둔화나 이런 걸 걱정을 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든지 코로나에 대한 해결책을 낸다든지 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언젠가는 좋은 결과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주식시장이 먼저 반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오전에 세이야 무슨 얘기가 나왔었지? 중국에서? 중국에서 MLF 금리를 10bp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동성을 더 공급해서 어떻게든 시장을 받치겠다라는 좀 의지가 보이는. 우리 그날도 첫날 그 일주일 동안 중국 시장 안 열렸잖아. 네. 그리고 월요일 날 열리자마자도 2,500억 달러 바로 넣어가지고 유동성 딱 공급하면서 하락을 딱 제한하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줬고, 그리고 지난주에 시진핑이 나와서 또 뭐 재정 정책 늘리겠다, 확장 국면으로 가겠다, 오늘도 또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런 어떤 시그널을 계속 주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그럼 더 이상 하방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회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수급까지 몰려오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관련된 게 꺾이는 게 보이고, 지금 근데 약간 일본은 또 별개의 문제가 돼버렸지, 주말 사이에. 네. 그렇게 되면은 커머디티라든지 FX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더 큰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자연스럽게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이번 주 전망으로 네. 넘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번 주에 주목할 거로는 일단 관련해서 파운드나 뉴질랜드 달러 그리고 호주 달러 이거와 좀 더불어서 니케이 쪽 주식 인덱스 쪽에서는 조금 달리 봐야 될 게 니케이 쪽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니케이 이야기를 그래서 하려고 그랬어. 네. 내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제2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거기에다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일본 GDP가 안 좋게 나왔어. 애니얼라이즈 된 숫자기는 한데 작년 4, 4분기가 마이너스 6.9%인가? 네. 그렇게 나왔어. 이게 GDP라는 게 특히 일본처럼 엄청나게 경제 대국이야, 일본은. 네. 규모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데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거기에다가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진이 나오는 거가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게 올림픽. 아, 그쵸. 올림픽에도 올림픽. 안 좋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굉장히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아베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베 정권이 물러나게 된다고 그러면은 아베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해왔던 돈을 풀어서 금융시장을 받치는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니케이, 일본 주식시장은 아주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일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니케이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전에 파운드, 키위, 오지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코로나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꺾이기 시작을 하면은 가장 크게 반등을 할 수 있는 통화이지 않을까. 일단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가 좀 한풀 꺾여진과 동시에 이번 금주에는 이제 관련돼서 뭐 경제 지표 관련된 게 되게 많거든요. PMI라든가 FMC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좀 몰려있는 주라서 실물 이런 지표들, 숫자들에 의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나 유동성과 감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주식 인덱스가 많은 금융 상품들 중에서는 그래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제일 아웃퍼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경우에는 인덱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계속 말씀드렸던 대형 IT주. 근데 이게 또 이제 펀더멘털리 봐도 5G 시대에 이제 도래하고 이제 미국에서도 큰 통신업체 두 개가 이제 합병하면서 5G 세대에서 이제 선점하려는 어떤 그런 경쟁이 계속 이제 붙어가면서 데이터와 관련된 이제 빅테크 업체들 카펙스 사이클도 이제 진입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대형 IT 주들은 계속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희가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만 내가 조금 바로 잡자면 FOMC가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있었던 FOMC 의사록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런 회의한 거에 원본이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결국에는 생각을 해야 될 게 주식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좋다고 생각을 해. 이미 주식은 반등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전 세계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은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제일 좋은 거는 각자 주식 시장이다. 각 나라별로. 근데 일본은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또 유동성이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좀 더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 이번 주에 나오는 이런 실물 경제 관련된 지표들이 반등을 하게 된다면 주식 시장도 좋을 거고 FX나 아니면 커머디티 시장도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주식 시장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약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주식 시장은 지표가 좀 안 나오더라도 약간의 조정을 받는 정도지 아예 급격한 하락세로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가 만약에 정말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다면 얼굴을 보여주면서 했으면 훨씬 더 사람들이 더 이 정도면 나쁜 거 아니지 않냐? 외모? 네.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 네.